예, 올해 또 이제 되는 게 주 52시간. 사실 저는 이 주 52시간 프레임을 좀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 아까 사장님께서 평일에 쉬는 게 왜 그러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지만, 네, 저는 뭐 주 52시간이 이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해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이었고, 뭐 넘는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제재가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가 아니죠. 18년도에 주 52시간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했고, 이제 여기서 좀 안 지키는 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19년도에도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하는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뭐 18년도에는 좀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18년에는 좀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19년도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됐다. 그럼 너는 좀 정상 참작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좀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 52시간이 네. 야근이나 이런 거를 해도 이거를 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8시간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5일을 근무를 하면 40시간, 네, 40시간이 딱 되는 건데, 이제 일주일을 7일이라고 봐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중에 야근, 뭐 특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시간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야근 뭐 2시간씩 하고 뭐 이런 어떤 식으로든 쪼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40시간 플러스 12시간까지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네.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바쁠 때는 좀 네, 했다가 그렇죠. 한가할 때는 40시간만 해서 그렇죠. 이거를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네.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고, 노동계 네.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노동계가 되게 애매한 게 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수당이 줄어드니까 네. 특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특근 수당, 야근 수당 네.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52시간 자체로는 수익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노동계에서도 갈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아, 이거 풀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52시간은 좋은데 바쁠 때는 이게 안 그러면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네.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좀 생각을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주 네. 52시간이라고 하면은 9시 출근하고 이제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1시간씩 뺀다고 치면 네.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을 하면 10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주 5일을 일하면은 50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는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을 하고 이틀 정도는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면은 딱 52시간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주말 네. 근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52시간을 넘기기는 좀 맞아요. 어렵다고 네, 주말 봐요. 근무 다들 하죠. 공장 생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사실 9시에 출근해서 뭐 점심시간 빼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뭐 그렇죠. 2교대, 3교대, 네, 2교대, 뭐 3교대. 4조 3교대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네.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는 거를 맞아요.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맞아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근무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체로 뭐 평일에 이틀 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주 52시간 하는데 막 기사가 주 52시간을 하면 막 나라 망할 것처럼 막 네. 메이저 언론들이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네. 나이스게임 팀은 나이스게임 팀 주 52시간 안 하는데 안 망하는데 52시간이면 망한대, 나라가 막 큰일 났대. 52시간 때문에 막 호프집에 사람이 없고 술집에 사람이 없고 막 네. 난리야. 그래서 네.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52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지금 요즘 기준에 매일 야근을 하고 그렇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 못하고 매번 뭐 9시,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늘상 반복이 돼도 52시간을 이제 채우기가 빡빡한데 쉽지 않죠. 이거를 하면은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진짜 막 술집에 사람들이 안 가고 막 이래요? 네,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 그거 기사 한번 나왔잖아요. 새벽 2시 반인가 목요일 2시 반인가 3시 반 간장게장집이 신사동 간장게장 골목이 한산하다 그거요? 아니 그 시간에는 상식적으로 한가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걸 봤을 때 좀 까고 싶어서 약간 좀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고 물론 물론 좀 민감한 게 제조업들이죠. 네, 제조업 그렇습니다. 기반 네. 공장 네. 기계가 계속 이제 돌아가야지 생산성이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계라든지 뭐 그런 데도 그렇죠. 그런 데들. 그 출시 앞두고서 바싹 그렇죠. 땡겨야 되는데 크런치 모드라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공밀레를 해야 되는데 네, 갈아 넣지를 이제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한 그게 교의 등대는 불이 네.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 52시간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넷마블은 해가 지면 커튼을 내리고 일을 한다거나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근 못 하겠다니. 뭐 그리고 이것도 뭐 주 52시간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일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쌓이는데 그렇죠.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인아웃이 체크가 되는 쪽에서는 낮에는 와가지고 일하라고 하고 저녁에는 퇴근 왜 빨리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겠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좀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너 왜 퇴근 안 했어? 퇴근하라고 했는데 왜 퇴근 안 했어? 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말이 저는 회사에서 저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는 그렇죠. 예, 아직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회사 야근 문화가 우리나라의 안 좋은 어떤 그 문화 중에 하나다 이런데 네. 야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무 시간에 커피와 담배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될 때 자, 일 좀 해볼까 이런 거를 없애는 게 근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화가 필요하다. 네,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맞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네. 이거 야근 뭐 안 할 수 있는데 야근을 하는 문화 자체가 네. 일단은 흡연 안 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비흡연자들은 네. 아니 맨날 저 야근하는 과장이나 야근하지 않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 10분 15분씩 사라지는데 그러면 앞뒤로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뭐하고 이러는 앞뒤로 하면은 도대체 언제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맨날 야근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흡연자들은 또 과장님 담배 피러 가고 우르르 따라 나가고 그럼요. 뭐 가야죠. 이런 걸로 너무나 그 비율 거기다가 요즘에 금연 건물을 해놓잖아요. 아 멀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 돼. 네. 한 10분 걸어가. 한 번 가면 맞아요. 한참 있다가 오고. 맞아요. 아깝잖아요. 아. 두 대 세 대씩 피고 올라오는 사람도 막 있던데.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좀 그 선진국에서는 근무를 뭐 휴일을 보장해 주지만 보통은 그런 근무 시간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연봉도 세고 네. 뭐 휴일도 보장해 주지만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의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연봉 센데 이런 데들은 다 집에 싸들고 가서 아, 네. 일을 네, 다 그런 그렇게 케이스들 한다. 있죠.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아요. 노트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네. 이제 퇴근할 때 챙겨가지고 카페 가서 옮겨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뭐 그거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업무를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균등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뭐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짬 시켜놓고 자기 그렇죠. 한번 해서 담배 피러 가면서 이것 좀 해줘. 갔다가 올라오면서 됐어? 물어보고 안 돼? 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갖고 와라고 하면서 가든. 그러고 나는 이제 내가 할 거에다가 얹혀져 가지고 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서 넘겨주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자 그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가능한 한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담배에 대한 문화에 관대해요. 기업도. 그 담배 워낙 관대하기도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같아요. 그 업무 분장이 네. 그러니까 딱 그 일하는 시간에 알맞도록 업무를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아직 그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 느낌이 안 들고 맞아요. 그냥 야근을 해라 막 집어 넣어놓고서 뭐 못하면은 뭐 혼내고 그냥 그렇게 막 갈아 넣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네. 네, 52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는 점, 어떻게 또 우리 사회가 변화가 일어날지 확실한 거는 52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52시간
때문에 어떤 그 경제학자한테 가서 보수 경제지에서 얘기 좀 해달라. 그리고 아니 한국이 52시간이나 근무를 하냐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뭐 프랑스에서는 36시간 뭐 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해놓고서 돈 주고 인터뷰를 했는데 쓰지를 못하게 됐느니 뭐 그런 그때 네, MB 우스갯소리도 정권 때 있었죠. SNL이 한창 정치 풍자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영자를 불러왔더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영자가 되는 바람에 네 그런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52시간을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도 일자리를 좀 더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일을 좀 나눠서 이거를 네. 야근 특근 주고 이런 거를 좀 줄이고 네.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좀 네. 나누자 뭐 네. 이런 약간 취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숙련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제조업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분 쪽으로 좀 배분이 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근이라든가 오버타임 뭐 오버타임 특근 야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근무 시간을 많이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내 파일을 뺏기는 느낌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마련이고요. 근데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포괄 임금제, 연봉제로 계약이 돼서 너가 몇 시간을 근무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한 달에 받는 돈은 일정하게 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좋죠. 이것도 좀 갈리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 52시간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네. 때문에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실패를 했다고 보세요? 경영자들도 다 방법을 찾죠. 사람 안 쓰고 자기네들은 그 인건비를 줄여야 자기네들 돈이 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법적으로 규제가 점점 촘촘해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마음, 경영자들 마음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최소한으로 뽑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까가 항상 고민일 건데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갈아 넣어라라고 이제 이런저런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올해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좀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길게 봤을 때는 네. 이게 하나의 또 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네, 이 그럼요. 기준이 생기는 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도 퇴근을 막 강제적으로 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는 야근 많이 하는 쪽에 그 위쪽 그 경영진들이 좀 인사고과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분장을 할 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때만에 맞춰서 하게.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이게 사실 큰 회사들 기준이에요. 아직 작은 회사들은 그럼요. 아무 상관없이 네. 그냥 기준이 300인. 예, 개처럼 일하는 겁니다. 작은 회사들은 이런 거 없어요. 주 52시간이고 나발이고 가네. 네. 그 얘기하면서 그때 그 유시민 작가님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30년간 일한 사람 중에 최저임금 뭐 그 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봉제공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숙련 노동자 6명만 겨우 최저임금 받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봉제공장이다 보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쪽이 워낙 밀려가지고 대기업 단가를 맞추기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곳인데 거기서 일하는 30명은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어쩌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단순 노동직이다 보니까 그 사장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다 쥐어짜가지고 사장이 벤츠 타고 강남에 아파트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그 다 사람은. 같이 힘든 상황이었다. 네, 그러니까 다 힘든 상황이고 워낙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제재를 취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네. 말씀하신 내용의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네네. 조선일보였나요? 월간 뭐 거기서 네네. 이제 맞아요. 30년 근무한 숙련 숙련직. 노동자도 최저임금 겨우 맞춰드리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그렇죠. 났는데 이 네. 내용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네. 그 JTBC 네, 거기서 신년 이제 토론에서 네. 30년 된 근무자한테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거를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근데 그 사람들의 소문을 얻었죠. 뉴스에는 댓글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30년 됐는데 최저임금 주는 게 네. 자랑이냐. 네. 이게 댓글이 다 그렇게
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정책이든 다 취지는 다 좋겠죠. 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취지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안 좋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뭐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변화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뭐 네, 그렇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런 잡음 네.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죠. 네. 여러분들 살만 빼도요 몸에서 발광을 해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만 해도 배고파 죽겠고 막 그 변화를 견뎌야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 못 견디면은 파우 쿵쾅쿵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출연 처음 한 그 영상을 보다가 요새 보니까 너무 가지고 요즘에 다이어트 신년 항상 신년 계획이잖아요.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네.